예, 안녕하세요. 어, 저희 취재에 대해서 좀 더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원래 수요일이랑 일요일만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글쎄 추가 영상으로 글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올려봤거든요. 어, 무량대수라는 무량대수라는 시간까지 글쎄 어떤 거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싶긴 한데, 음, 일단 지식을 개척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당분간 주력으로 삼을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돈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돈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겨냥을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돈이 제법 될 만한 액수?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저기 뭐 얼마든 간에 뭐 몇 억이든 뭐 이렇게 좀 그 정도 될 만한 액수,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얼마 마진이 남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자기가 막 셀 수도 없이 들어오는 그런 액수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거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런 회사들처럼 그렇게 컴퓨터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엄청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렇게 무량대수까지 이렇게 지식을 개척하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자 했던 부분은 자기가 셀 수도 없을 만큼 한 몇 조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액수에 대해서 항상 겨냥을 하는 거였는데, 글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겨냥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물론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괜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몇 억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겨냥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투자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얼마가 마진이 남고 판매하고 순이익이 얼마가 돼서 마진이 얼마가 남느냐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학을 좀 이렇게 좀 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한번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사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마진을 남길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좀 많이 좀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학문이 됐고, 사실 그 이전에는 글쎄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 중요하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장식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경제학이다라고 하면 무역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무역. 그러니까 뭐 고려 홍삼 해가지고 뭐 고려에서는 홍삼을 제조하는 기술이 꽤나 빼어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고려에서 홍삼을 사서 저기 중국에 가서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무역,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의 코드, 글쎄 요즘에 이런 산업화된 코드에 대해서는
질 좋은 제품을 싸게 내놓는다가 코드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무역할 때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좀 그런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무역을 했겠죠. 예. 그 상업이 그렇게 융성하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쌀이란 것도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경제 규모 같은 걸 한번 잘 계수를 해보면은 산업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식으로 대량으로 기계식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구조가 아니라, 그런 그 공장식으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구조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냥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육점을 한다고 하면은 고기를 어떻게 도축을 하고, 그리고 그 몇 마리 도축한 걸로 그 지금 야구 하고 있긴 한데, 그 국가대표전이긴 한데, 저기 그 경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파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짧은 영상이긴 한데 이렇게 뜨문뜨문도 좀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에 대해서 파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을 거울 삼아 지금의 어떤 교훈을 삼는다, 뭐 이런 것도 좋고, 빌 게이츠에 대해서 연구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빌 게이츠라고 하면은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 물론 100조 가까이 저축하기도 했지만은 그 컴퓨터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 즈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애플에서 물론 그 뭐 잡스 영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애플의 그런 운영 체제를 베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초창기 때 그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컴퓨터의 시대가 종말이 될 시기까지 한 30년, 40년 계속 돈이 모였겠죠. 아무튼 그래서 좀 돈을 버는 타입이 조금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분명히 그런 산업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대의 흐름을 뭔가 제한하는 그런 사업 같은 거. 글쎄 생명공학도 그렇고, 요즘 보이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드문드문 있잖아요. 뭐 생명공학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그게 중요해요.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고 있다가 실제 나타났을 때 내가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생명공학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거의 다 이제 종료가 되고, 컴퓨터가 거의 다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좀 넘어온 거긴 한데, 그래가지고 일단 뭐 몇 조 원 가까이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뭐 이러면은 그럼 국위 선양하는 거죠. 국가에도 보탬이 되고. 근데 뭐 저희 그 무량대수까지 지식을 개척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억 단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마진이 남겠구나 이런 거를 계산하는 능력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플의 그 스티븐 잡스는 그 애플 컴퓨터 내놓으면서 가격 책정하는 게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돈의 그 세세한 것까지 다 막 계산해가지고 뭐 얼마가 마진이 남겠구나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플에 만들었던 컴퓨터는 거의 최초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겠죠. 무량대수가 지식을 개척하면 그러면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제품들 많이 내놓을 거고, 뭐 애플이나 뭐 잡스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입장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음, 물론 그런 것도 되는 것도 좋지만은 다만 좀 이렇게 좀 그 그 그러니까 얼마가 마진이 남겠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잠깐 막 나타났다가 사라질지언정이라도 그런 요소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 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지언정이라도 억 단위로라던가 이렇게 있는 것들이 덜어들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계산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이렇게 그런 식의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는 글쎄 이런 식의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는 글쎄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원래 항상 저는 좀 제가 미웠어요. 조금 저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정이 있었고 제가 미웠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능력밖에 없는 저 자신에 대해서 꽤나 불만이 있었고 좀 미웠고 조금 좀 불안했어요. 근데 그 사실 뭐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억 단위로 뭐랄까 얼마가 뭐 마진이 남을 건가를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자, 그래 좋아 쇼부를 보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 마진을 남기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외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저에게 없는 능력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런 능력을 추구를 해왔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는 그것도 일종의 컨텐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안도가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안도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같이 파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한 14분 얘기하다가 결국
14분 얘기하다가 그 아무튼 다음에 마저 얘기하기로 해요. 그 오늘은 그러니까 그 컨텐츠의 우수성 같은 거 그런 걸로만 이렇게 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경외심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억 단위로 버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그런 억 단위로 버는 사람들도 사실 컨텐츠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컨텐츠가 괜찮은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계산을 하는 것도 좀 무용지물이고 조금 그렇겠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결론은 그냥 컨텐츠를 계속 발굴해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주먹구구라고 하나? 저희 엄마가 학원 했거든요. 어릴 때 학원을 했었는데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나쁜 소리 많이 하면서 주먹구구를 한다 이런 얘기도 덜어 했는데, 우리 엄마가 학원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얻은 교훈은 이거 계속 얘기해도 되나?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여러모로 파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경제를 계속 파봐도 될까? 무역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사라던가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장사라는 거는 타마시, 넉, 기백, 혼, 정신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 그래 맞다, 컨텐츠란 말이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 장사 안에는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컨텐츠 가격은 어떻게 매길까 싶긴 한데, 일단 컨텐츠가 괜찮으면 가격 매기는 것도 그렇게 고민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흔히 보는, 그러니까 뭐 억 단위의 부자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을 흔히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밥집 사장님이라던가 뭐 아무튼 그런 분들 흔히 보는데 가격 놓고 되게 고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아주 훌륭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가격 놓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무역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싼 가격에 물건을 사들이면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특허에 열을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좀 구체화되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특허에 열을 올리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컨텐츠의 개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컨텐츠든 수명이 얼마 가지 않을 컨텐츠든 짧게 가는 컨텐츠든 길게 가는 컨텐츠든 간에 어쨌든 특허를 내고 거기에 열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컨텐츠의 퀄리티가 알아서 정해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보면은 항상 그 경의를 했어요. 주변에 보면은 막 저 국밥은 어떻게 해서 7,000원인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경의를 했단 말이에요. 저 국밥집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저거를 7,000원에 가격을 책정을 하지? 이러면서 되게 경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 가격을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심을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컨텐츠가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장사나 무역도 그렇고 그 컨텐츠가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가격을 책정하는 건 국밥집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국밥을 7,000원에 판다 했을 때 그 가격은 그 국밥을 만드는 재료와 인건비와 그, 그 자리세와 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온 얼마만큼 마진이 남아야 되고 하는 그런 액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부르는 게 값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컨텐츠도 있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던가 옛날에 그 70년대 컴퓨터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컨텐츠도 있어요. 부르는 게 값인 컨텐츠 그래가지고 음,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 가격 경쟁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역도 그렇고 컨텐츠가 결국 생명인 것 같아요. 가만 봐도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실행할 그런 각오가 돼 있고 실제 느낌이 오든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그 컨텐츠를 실행을 했을 때 그때 그 컨텐츠만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장사는 오로지 컨텐츠가 전부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 실행할 때 그 가격이 책정이 된다. 그리고 그건 것 같아요. 응? 결국 타인에 대한 그런 어떤 몰입도 뭔가 집중하는 거 뭔가 타인에게 있어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컨텐츠라는 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장사 이런 것들. 무역에서 보통 아주 싼 값에 물건을 얻어서 아주 비싸게 파는 거를 많이 상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어쨌든
컨텐츠가 괜찮으면 그래가지고 무역에도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제품을 좀 더 싼 값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신, 박리담의 정신 같은 거. 글쎄 뭔가 좋은 제품을 뭔가 좀 더 싼 값에 내놓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 스마트폰을 꺼내든 이유는 그런 경외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가격을, 그러니까 가격을 저렇게 책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면서 글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오늘 곰곰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가격도 다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좀 더 그 제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얼마 마진이 남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재료를 구입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얼마가 마진이 남아서 인건비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런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 그 장사라는 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장사라는 건 오로지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의 질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가격이 정해지는 건 그냥 그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필요한 재료의 값과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얻은 결론은 그 컨텐츠의 가치가 가격을 정하고 내 액수를 정한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더 집중할 것. 그리고 30살 이제 내년 이제 몇 개월 후면은 만 나이로 30살이 되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컨텐츠가 정해지는 기간은 21살에서 만 29살 사이, 그러니까 약 그 9년 내지 그 정도 되는 기간에서 오로지 그 10년 후에 그런 컨텐츠의 상황 같은 게 정해지는 기간이다라는 거를 일단 더해서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이라는 것도 다 컨텐츠다. 서비스의 퀄리티고 그냥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으면은 높게 가격을 책정해도 알아서 하기도 하고 뭐 결국은 장사란 건 서비스다. 서비스의 퀄리티다. 그래서 타인에게 집중할 것.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경제학에 대한 미련은 아직 놓고 싶지 않아서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싶긴 한데 오늘은 그런 결론을 얻고 갑니다. 그래서 뭐 무량대수가 지식을 개척하고 돈 엄청 많이 벌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 무량대수까지 지식을 개척하는 거를 마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글쎄 저도 좀 모든 종목에서 한번 세상을 한번 재배를 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장사는 서비스다.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 주목구구여도 된다. 그리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매우 낮은 사람은 그 철두철미한 필사적인 그런 것들을 해도 10원 한 장 건지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편이 그 사람에게 나을 거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오늘 얻은 결론은 결국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 서비스의 능력만큼 결국 버는 거다. 예, 그런 결론은 얻고 가네요. 그래도 경제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서 차후 계속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올린 거는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기 다들 이게 좀 지금 저녁인데 좋은 밤 되시고 잠들 잘 주무시고 나중에 또 봬요. 안녕.